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 강용석 씨, 김용호 씨 등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같은데 조만간 귀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최순실 씨였던 최서원 씨가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최순실 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잘못했다라고 1심은 판단했다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번복되고 있는데 나는 초지일관이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HQ 연예 전문 기자 안지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로세로 연구소 경찰 체포 소식이 요즘 굉장히 뜨거운데 가로세로 연구소의 체포 당시 경찰이 현관문을 뜯을 때 가세현이 1,200만 원 넘게 벌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예. 따끈따끈한 소식. 네, 지금 이제 한예슬 씨나 박송 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좀 이제 고소를 당했던 김용호 전 연예 기자 출신 기자분께서 지금 체포영장 시한이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방금 전에 지금 석방됐다. 김용호 씨는 석방이 됐고, 네, 나머지 두 분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강용석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김세희는 네. 아직까지 체포 중. 네, 그날 7일 강용석 변호사는 저녁 7시쯤에 체포됐었기 때문에 아직 시한이 남아서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김세희 전 기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 체포 당시 영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막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당시에 슈퍼챗이라고 해서 저희가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돈 보내는 네, 거잖아요. 네,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통해서 무려 1,212만 원에 달하는 슈퍼챗이 이렇게 쏟아졌고요. 1,200만 원을 네. 넘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후원금이 나온 거예요. 네, 이 금액이 슈퍼챗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있는데 그 기능에서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이고 이 금액 자체가 저희 국내 유튜버 1위에 해당이 되고요. 무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6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 자체가 이제 누적액으로 보면 1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12월에 체포됐을 당시에도 슈퍼챗이 쏟아졌었는데 그 당시에도 1,000만 원에 달했고요. 이제 김용호 전 기자가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방송하지 않겠다. 마지막 방송을 한 날에도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쏟아졌습니다. 역설적이네요. 체포가 당하면 당할수록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건데 네. 그때 영상 1,200만 원을 넘게 슈퍼챗을 받았다는 그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죠. 집에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조국과 이인영의 자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에 대해서 문을 다 부셨습니다. 문을 다 부셨어요. 제가 무슨 살인 강간범도 아니고 말 안 끝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시는 짓거리야 지금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고. 요 장면으로 1,200만 원 슈퍼챗을 벌었다는 건데 물론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겠죠. 본인들에게 제기된 혐의와 경찰의 이런 식의 체포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냉철하게 보면 박성현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네. 사실 저게 정치 탄압이 되거나 아니면 구속이 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로 나오셔서 조사를 좀 받아주세요라는 걸 경찰 측에서 10번 넘게 했는데 불응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다시 며칠 뒤면 귀가하는 그렇습니다. 단순한 성격의 체포였잖아요. 불가피한. 그런데 지금 김세희 씨의 반응을 보면 마치 뭔가 굉장히 억울하게 탄압을 받는 듯한 장면 등이 연출이 됐는데 이게 그 순간에 1,200만 원의 후원금이 쏟아졌다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과 집행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사안에서도 피의자 신문을 위해 출석 요구를 서너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10여 차례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모두 거절당하자 다른 사안보다 기회를 더 많이 주고도 거절당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고 집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피의자들은
더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는 사정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당합니다. 경찰이 중간중간에 더 출석 안 하시면 체포영장 집행합니다라는 사안도 분명히 고지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즉시, 즉 조사를 마치는 즉시 석방합니다.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물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든 석방해야 하는데 이 사안처럼 애초에 강력범으로 보고 구속을 염두에 두고 체포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강용석 변호사 등의 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고소 고발된 사건 자체가 10여 건으로 상당히 많고 체포 시점이 야간이었습니다. 야간 조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오늘 중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석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경찰도 적어도 48시간 이내에는 조사를 완결하고 석방하기 위해서 현재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세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체포될 것도 알았고 본인이 체포되더라도 조사받고 48시간 뒤에 집에 귀가할 것을 알면서도 방금과 같은 장면들을 그 반응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라는 의미군요. 제가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자신이 체포영장 집행받을 사정이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조사를 받고 곧바로 석방될 사정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박성훈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안지성 기자, 그런가 하면 강남경찰서에는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고요? 네, 지금 이 체포할 시점에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강남경찰서에다가 항의 전화를 해달라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요청을 했고 실제로 강남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업무가 지금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경찰들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 그 앞에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강남서 앞에서? 네, 강남경찰서 앞에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1인 시위 아닌 지금 모든 시위가 지금 금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법에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7m 간격으로 좀 떨어져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고 있고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즉각 해산하지 않으면 체증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듣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박성훈 변호사님? 이 가세연 유튜브 채널의 주된 진행 방식이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폭로하는 형식이죠. 이 폭로하는 형식 과정에서 일부 사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허위 사실도 포함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 당사자들은 고소 고발을 부득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 고소 고발이 10여 건이라면 단순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 선고에 그치겠지만 이 사안 자체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다른 가벼운 범죄 사실의 경우에도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데 이 사안처럼 명예훼손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10여 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출석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 수사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 않아서 이 사안 자체만으로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집행유예, 더 나아가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피해자들이 혹여나 이와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사건과 병합했을 때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용석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유포했다라는 그 의혹인 거죠, 현재는. 의혹. 예. 예, 경찰에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건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거죠. 당연히 법을 준수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부선 씨가 안지성 기자, 강용석 변호사에게 뭔가를 촉구했다면서요. 네, 저희 제발 이 사건에 너무 사실 24시간 이후면 다 체포됐다가 풀려나니까 이 자신의 이재명 재판에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요청을 한 거죠. 어떤 거요? 그 민사 재판. 네네, 이재명 민사 재판에 네. 신경을 써달라라고 좀 요청을 한 거고 제발 다들 호들갑 떠지 말아라라는 요청인 거죠. 아니 그럼 박성훈 변호사님 아직도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 변호사예요?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죠. 자신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 사건의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인데 김부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에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보다는 유튜브 활동이나 다른 뮤지컬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사건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데 정작 체포가 되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데 호들갑 떨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내 사건에 좀 더 집중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다소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